디렉터파이 채널에서 추천 제품을 뽑는 기준인데요. 안녕하세요, 디렉터파이입니다. 자, 오늘은 작년 10월 인스타에 올렸던 다단계 화장품 과연 살만한가? 쓸만한가? 요 실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다단계 화장품, 공구 화장품, 요거는 제가 참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편인데요. 이유는 화장품 브랜드이긴 하지만 판매하시는 분들이 개인인 경우가 좀 많아서 제가 좀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들으실 때 이렇게 개인이 판매하는 브랜드나 제품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저격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멘트를 한다라고 전제를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요 세 가지 기준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다단계 화장품의 공통점, 특징이 뭔가. 두 번째, 대표적인 1위에서 3위 하는 브랜드들이 추천, 비추천템. 세 번째는 제품이 입소문과 정말 똑같은지, 과장된 건지, 이거 세 가지를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다단계 화장품의 정체 뭘까? 다단계 화장품 등록되어 있는 회사들이 있는데 여기에 등록되어 있으면 합법적인 다단계 판매사가 됩니다. 공정위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회사들이라고 다 볼 수가 있죠. 여기 블로그 분이 얘기해 주신 걸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는 유스킨은 다단계 판매 회사가 맞고 법률을 준수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한 합법적 영업 활동을 하는 회사다. 두 번째는 다단계 판매를 전개할 때 소개로 이어지는 그 커넥션, 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제품이 유통도 되고 이런 과정, 마케팅의 영역에 속하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부른다. 다만 몇 가지 좀 수정이 돼야 될 부분이 있죠. 이거는 맨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다단계 회사에게 이렇게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드리는 결론을 낼게요. 본사에 메일을 보내보았습니다. 역시나 조금 뻔한 대답을 받아서 실망을 하긴 했어요. 그래도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뉴스킨 엔터프라이즈가 100% 출자한 뉴스킨 엔터프라이즈의 대한민국 지사입니다. 두 번째, 근데 왜 한국 콜마라든지 제조국이 막 USA, 메이드 인 코리아 이렇게 달라지는 건 왜 그런가? 라고 했을 때 판매가 높은 곳, 한국이 엄청 높다는 얘기죠. 이런 곳은 지사에서 오더를 해서 메이드 인 코리아도 만들 수 있다. 대신 답변은 본사에서 엄격한 품질 관리를 거칩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유통이나 판매 경로가 두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회원가입을 하고 개인 사업자들이죠. 그다음 두 번째는 그 가입한 회원들에게서 사는 비회원 소비자들 이렇게 있어요. 자, 네 번째, 전성문 표기가 해외 브랜드가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 그러냐라고 문의를 했죠. 그랬더니 저희는 합법적으로 공정위원회 고시에 따라서 잘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만 홈페이지 여러분들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표시 성분만 돼 있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궁금하신 분들은 뉴스킨 소비자 상담시 1588-1440 여기로 문의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다 전화를 해가지고 구매한 제품 뒷면에 써 있는 거 보고 확인했습니다. 다음에 저는 두 번째로 바로 각 브랜드별 추천, 비추천템 알아보는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고고! 자, 첫 번째는 업계 3위 뉴스킨입니다. 업계 1위부터 해야 되나? 브랜드별로 살펴볼 건데 뉴스킨, 아메이, 시크릿 이렇게 볼 거고요. 아쉬워요? 가끔 쓸 템, 추천템. 먼저 뉴스킨의 아쉬워요 템. 뉴스킨 클리어 액션 라인. 이 라인의 전체적인 특징을 보면 먼저 살리실릭 엑시드와 파라벤을 사용한 스킨케어 라인이에요. 모든 제품 다 비추천입니다. 뉴스킨 클리어 액션 포밍 클렌저, 액션 토너, 액션 데이 트리트먼트, 액션 나이트 트리트먼트. 나이트 트리트먼트는 그래도 레티놀을 함유하고 있어서 나이트라는 이름엔 좀 걸맞긴 해요. 레티놀은 피부 탄력에 가장 유효한 성분이거든요. 문제는 BHT나 메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 그래서 추천할 수는 없다. 자, 다음은 요 유명한 180도 라인이잖아요. 여기 180이라고 써 있고 뭔가 느낌이 어머 내 피부 180도 바뀔 것 같아. 근데 얘네가 싹 리뉴얼 됐어요. 일단 요 라인들을
제가 요약해가지고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180도 라인은 첫 번째 PEG, 향료, 페녹시, 메틸파라벤, 에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이 좀 다수 사용하고 있는 스킨케어 라인이다. 두 번째, 스킨 미스트는 미스트 제품에 불필요한 성분을 사용했다. PEG 함량이 너무 높아요. 굳이 이걸 써야 되나? 비추천. 180 리뉴얼 플루이드는 얘는 아하바하 파하가 같이 한 번에 돼 있어요. 각질 턴오버 유도하는 성분이라 요거 한번 쓰면 와 매끈해졌다, 피부 좋아졌다라는 느낌 받는 게 요 성분 때문인데, PEG가 고함량이고요. 그리고 사이클로펜타실록산, 사이클로헥타실록산 같은 이제 휘발성 실리콘 오일인데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자, 뉴스킨의 또 180 프랩 앰플이라고 동그란 판에 이렇게 하나씩 똑 따서 쓰는 앰플이 있어요. 제가 자세히 살펴봤는데 얘도 PEG가 있고 향료가 있습니다. 게다가 주름 미백 앰플입니다. 나이아신, 아데노신이 있고 비타민, 세라마이드 MP, 판테놀, 최근 유행하는 성분들을 다 넣었어요. 하지만 PEG와 향료가 있어서 추천할 만하지는 않다. 세 번째, 썬블록도 혼합자차 기본적인 제품이긴 한데 다른 제품과의 차별점을 별로 알 수가 없다. 에치렉신, 메톡시신나메이트와 PEG들이 좀 다수 있어서 선크림 제가 추천편 했죠? 거기서 보시는 게 더 낫습니다. 뉴스킨 180 아하 페이셜 필앤 뉴트럴라이저 딥 클렌징 제품이죠. 각질 제거 제품. 이제 파라벤이라든지 PEG까지 유해 우려 성분이 다수 있어서 비추천입니다. 또 좀 유명한 제품이더라고요. 페이셜 스크럽. 아, 요거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 페이셜 스크럽이라는 건 뭐냐면 알갱이가 있는 각질 제거제잖아요. 얼굴 각질 제거제. 성분을 보면은 성분만으로는 아주 나쁘진 않습니다. 자, 스테아릭 액시드가 고함량인 세정제라고 볼 수 있고요. 호두 껍질 가루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레티닐 팔미테이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가루들, 그다음에 레티닐 팔미테이트, 레티놀이 같이 들어있으면 이 각자 성분들이 좀 세기 때문에 민감해질 수 있다. 또 이미 지금 민감해진 상태라면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궁합이 안 좋아요, 이거는. 그래서 성분보다는 궁합 면에서 비추천템. 자, 가끔 쓸 템. 뉴스킨에선 쓸만한 게 없나요? 있어요. 있긴 있습니다. 뉴스킨 인앤서 스킨 컨디셔닝 젤. 요게 뉴스킨 요청 1위템입니다. 얘는 보니까 그냥 그거더라고요. 알로에베라 젤. 알로에베라 젤이에요. 쿨링감 느껴진, 아 시원해. 알로에베라 잎즙이 두 번째 있어서 고함량 맞고 카보모, 소듐, 하이알루로네이트 사용했어요. 히알루론산. 촉촉합니다. 그리고 비사보롤이라고, 비사보롤은 함량이 소량이어도 미백 기능 인증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미백 기능성 알로에 젤이에요. 자, 인앤서 한마디 워딩, 젤 타입 보습제, 민감 피부 주의. 자, 다음 아이는 똑같이 생기는데 클레이팩. 전 요거 되게 좋았어요. 얘가 정체성이 카올린과 벤토나이트, 레티닐 팔미테이트. 와, 세다. 카올린은 제가 무지무지 좋아하는 천연 유래 성분이잖아요. 쪼이는 느낌이 들어서 모공팩으로 제가 추천하는 성분인데 두 번째 들어서 고함량. 벤토나이트도 비슷한 그런 유해 성분이고, 레티닐 팔미테이트는 턴오버, 피부 재생 이런 거잖아요. 세 개가 뭉쳐서 근데 좀 세다. 이걸로 알 수 있는 건 뭐다? 민감 피부는 쓰지 말자예요. 지성 피부나 저같이 그냥 일반 피부, 뭐 복합성 일반 피부 이런 분들은 되게 괜찮으실 거예요. 부틀렌, 알로에베라, 글리세린 이런 게 다 섞여 있다 보니까 좀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런 장점이 있다. 다만 페녹시에탄올 함량이 좀 높아요. 이게 애매해서 제가 추천템이 아니라 가끔 쓸 템으로 넣었습니다. 자, 첫 번째 얘인데요. 180 라인 중에 나이트 콤플렉스.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얘 로션 같죠? 성분을 보면 얘는 아데노신이 있는 주름 기능성 에센스. 1에서 9번째가 고함량 성분들이잖아요. 요게 다 괜찮습니다. 정제수, 카프릴릭, 펜틀렌, 세테아릴 알코올, 글리세린, 메도폼시올, 식물성 오일, 마카다미아시올 이래가지고 흔히 보는 보습 에센스 구성이지만 괜찮은 식물성 오일들로 구성이 되었다. 자, 나이트 콤프레스의 한마디 워딩. 얘는 괜찮은 에센스나 특별한 건 없음. 끈적이지 않은 보습제. 모든 피부 적합. 그 다음에 괜찮은 아이는 뉴스킨 페이스워시. 얘도 180 라인인데 요 제형만 일단 보여드릴게요. 제형만 보면 끈끈이로 생긴
이거 물 섞으면 이제 거품이 잘 납니다. 약간 특이한데 이 두 번째가 아스코빅 액시드, 소위 이제 비타민 C죠. 클렌저에 비타민 C가 고함량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는 저는 처음 봤어요. 뭔 클렌저에 비타민 C? 뭐 이런 느낌? 그 다음에 글리세린이 첫 번째 들어갔고 세 번째 참깨 오일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세정 성분은 소듐 코코, 이리세티오네이트, 뭐 이런 소듐 자일렌 설포네이트 같이 저자극 계면활성제, 천연 유래 이런 걸 사용해서 괜찮아요. 하지만 세정력이 낮은 편이라 이걸로 한 방에 메이크업 지운다 이건 아니고요. 세안하고 나서 건조해지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는 거. 이하의 정체성 요약해 볼게요. 비타민 클렌징 폼. 비타민 고함량이라 민감 피부는 주의. 처음엔 소량 사용 후에 괜찮으면 정량 사용할 것. 건조해지지 않는 폼클. 아티스트리 인텐시브 스킨케어 리뉴잉 필. 이게 말하자면 필링제예요. 디메치콘과 사이클로펜타실록산, 폴리실리콘 11. 이렇게 실리콘이 좀 고함량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비추천. 두 번째는 PEG계 성분과 폴리머 다수 들어있고 엔자임으로 생물학적 각질 제거를 하는 건 나쁘지 않지만 파라벤 향료까지 있어서 추천할 만하지는 않다. 두 번째는 아티스트리 인텐시브 스킨케어 어드밴스 비타민C 히알루론산 트리트먼트. 아주 나쁘지는 않지만 PEG 향료 알레르기 주의 성분 들어있다는 점. 페녹시 에탄올이 방부제인데 고함량이에요. 그래서 성분이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도 이런 성분은 굳이 추천할 이유가 없다 해서 비추천입니다. 아티스트리 인텐시브 14 나이트 리스토어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것도 작게 여러 개가 들어있는 앰플이 있는데 PEG가 네 번째 고함량이고요. 트리에탄올아민, 뭐 파라벤, 향료, PEG까지 다수 있어서 비추천입니다. 아티스트리 하이드라 V 라인, 요 라인은 메틸 파라벤, PEG 이런 게 또 심지어 고함량이라는 점에서 두 번째는 향료와 다수의 알레르기 주의 성분이 있다는 거. 보습으로는 나쁘지 않지만 타 제품, 타 브랜드랑 비교시 그렇게 추천할 만하진 않다라는 점에서 이 하이드라 V 라인은 비추천입니다. 심지어 하이드라 V 소프트닝 로션은 파라벤이 고함량이에요. 메틸 파라벤이 들어있어서 추천하기가 어렵겠죠. 하이드라 V 모이스처 크림, 포밍 클렌저 모두 비추천입니다. 아티스트리 아이디어 레디언스 라인, 요거는 선크림이잖아요. UV 프로텍트. PEG 향료, 페녹시, 사이클로펜타실록산도 에탄올도 고함량입니다. 그래서 추천할 만하진 않다. 자, 아티스트리 아이디어 레디언스 크림. 쉐어버터와 실리콘 오일 이런 기본 보습제들을 많이 써가지고 되게 촉촉한 크림이다. 발효 성분이에요. 다수의 PEG, 파라벤 있어서 비추천입니다. 자, 아메이는 너무 아쉽게도 추천템이 단 한 개도 없어서 아쉬워요. 다음은 해외 브랜드 중에서 시크릿. 이 브랜드도 유명하더라고요. 시크릿은 약간 스파에서 유래된 그런 브랜드라서 성분들이 사해진흙, 사해소금 요걸 좀 메인으로 해서 기능성 성분을 좀 플러스를 했더라고요. 이것도 유명템인데요. 시크릿 퓨어 솔트 클렌스 앤 폴리쉬 페이셜 워시. 성분을 봤더니 1번이 씨솔트입니다. 역시 62% 사해소금이다. 이건 제대로 됐어요. 코코베타인 등 뭐 이렇게 세정 성분을 잘 썼다. 알레르기 주의 성분과 향료가 있다는 점 이유로 아쉬워요 템에 선정했습니다. 얘는 솔트 앤 오일 포 올 스킨 타입. 밀크랑 허니 느낌이 뭔가 색소와 향이 강할 것 같은 느낌. 성분이 씨솔트 당연히 들어갔고 미네랄 오일 고함량이에요. 로즈잎 열매 오일과 황색 204모 색소를 사용을 해서 민감 피부는 자극이 좀 우려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 BHT 있어서 비추천. 시크릿 미네랄 리치 하이드레이팅 머드 샴푸예요. 얘가 향료가 고함량이라는 거. 이 정도면 향수급이 아닌가 이것은? 두 번째는 세정 성분 코카미도 프로필 베타인과 디소든 코코, 암포디아세테이트 이렇게 괜찮았고 세 번째는 페녹시, PEG 뭐 이런 성분이 있었는데 추천할 만한 성분 배합은 아니다. 얘는 토너입니다. 미네랄 리치 리파이닝 토너는 얘도 향료가 고함량이구나. 그리고 청색 1호를 넣은 토너를 굳이 제 얼굴에 바르고 싶진 않아서 비추천. 페이스 크림인데요. 사이클로펜타실록산 고함량, 씨솔트, 뭐 살리실릭 액시드, 락틱 액시드, 레티닐 팔미테이트, 트리에탄올아민, 유해 우려 성분까지 있어서 추천하기 어렵습니다.
시크릿 바디 버터. 요거는 이제 바디 로션, 바디 크림인데 이것도 시어 버터와 비즈왁스를 사용해서 촉촉할 것 같다 이 느낌 들죠? 또 디메치콘과 사이클로펜타실록산, PEG, 트리에타노아민 이런 조금 유해 우려 성분이나 레티닐 팔미테이트, 로즈잎 열매 오일 요거를 사용해서 아마 몸에 바르면 피부가 매끈해진 것 같아 그런 느낌 느끼실 거예요. 하지만 성분이 자극적일 수 있어서 추천하지는 않겠습니다. 시크릿 밸런싱 페이셜 세럼. 이 세럼은 사이클로펜타실록산과 디메치콘이라든지 이런 성분이 좀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나머지 레티닐 팔미테이트와 마그네슘, 아스코빌 포스페이트, 또 시솔트, 사해소금이라든지 이런 성분을 중요하게 봐서 이런 거는 일반 피부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면 피부 탄력 개선의 효과를 볼 수도 있겠다. 이런 면에서 가끔 쓸템으로 넣었습니다. 향료 페녹시 2개만 좀 있어서 아쉽고 또 나머지 성분들은 가격 대비 엄청 추천할 만한 그런 배합은 아닙니다만 시크릿에서는 이 정도는 쓸만하다. 시크릿 블랙 머드소 이렇게 되어 있는 용기. 이거는 까만 머드인데 향이 없었다는 거? 향료를 안 썼어. 그냥 비누 냄새예요. 부드럽게 거품이 나서 씻고 나서도 노폐물이 쫙 제거가 되는 느낌이지만 촉촉함은 좀 남겨놓는 그런 세정력을 가지고 있고, 얘는 그냥 한마디로 구하기 힘든 원료로 만든 비누라 한 번쯤 써볼만 하다. 커브가 돼 있고 오돌도돌이 돼 있어요. 사해소금과 또 괜찮은 오일로 배합된 비누. 바디용이에요. 얼굴은 아니고. 향이 파우더 향, 화장품 향. 이 향은 제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자, 디파 체크 파일 3번째입니다. 자, 다단계 화장품 정말 입소문처럼 더 뛰어날까? 더 좋을까? 일반 화장품보다 요건데요. 자, 위에서 쭉 살펴본 것처럼 앞에서 일반 화장품과 비슷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더 나을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다. 하지만 몇 가지 이제 쓰기 전에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르고 사용할 제품은 알고 사용하자 이겁니다. 전성분은 내가 보자. 이렇게 제품에 붙어 있는 경우 있고 이렇게 상자에 적혀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홈페이지에 이제 이건 브랜드 측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거는 표시 성분 말고 전 성분이 좀 기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좀 쉽게 소비자로서 훨씬 좋을 것 같거든요. 빠르게 수정을 해서 홈페이지에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게 진짜 중요한데, 과대 광고는 잘 듣고 걸러야 한다. 구전이라는 것이 광고심의위원회나 또는 뭐 공정거래 어디에도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팩트 체크가 불가능한 판매행위가 돼요. 우리는 천연으로만 화장품을 만든다. 다른 데 있는 화장품 성분하고 다르다. 또 건강에 해로운 성분을 전혀 안 넣는다. 이런 식의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자, 4번째는 다단계 화장품 경우는 기능성 성분을 주로 많이 넣어요. 그래서 민감 피부, 임산부, 아기는 주의해야 됩니다. 모든 제품에 기능성 성분을 넣게 되면 이게 민감 피부는 트러블이 날 수도, 반응이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무조건 우리 제품이 좋아서 모든 피부에 다 맞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가려서 써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오늘은 해외 다단계 화장품 중에 해외 브랜드들만 3브랜드 살펴봤습니다. 내가 기본적인 팩트 체크는 하고 소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디파도 그런 의미로 기본적인 정보 체크를 하기 위한 어떤 가이드 러너로서의 영상을 오늘은 찍어봤습니다. 안녕! 빠밤!